안녕하세요, 상군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함수가 5가지가 어떤 것이 있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엑셀을 알더라도 결국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 엑셀 문서들을 접했을 때 가장 많이 보게 되는 함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함수들에 대해서 확실히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f 함수입니다. if 함수 같은 경우에는 조건식 참 거짓이죠. 조건식에 맞는 참값이나 거짓값을 가져오는 함수입니다. 자, 간단하게 함수를 한번 수식을 걸면 if 자, do.셀이 공란일 때 공란을 가져오고 공란이 아닐 때 값을 가져오게 되면 여기에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값을 가져오는 조건식의 참 거짓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임시단가와 확정단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이제 경우수를 갖는 거죠. 임시단가만 나와 있을 경우, 확정단가가 나와 있을 경우. 확정단가일 때 수량 곱하기 확정단가가 될 것이고, 확정단가가 아닐 때는 수량 곱하기 임시단가가 될 것이고. 자, 이 부분을 표현을 해줄 때도 if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자, 임시단가 J6셀이 공란일 때 수량 곱하기 확정단가가 될 것이고요. 자, 공란이 아닐 경우에는 수량 곱하기 임시단가가 되겠죠. 자, 이렇게 수식을 해놓으면 처음에 임시단가만 지정이 됐을 경우에 임시단가로 값을 매길 것이고요. 임시단가가 없고 확정단가가 생기면 확정단가로 값을 매기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if 함수를 활용을 해서 임시단가와 확정단가 두 가지의 경우수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일 많이 활용하는 함수인 vlookup입니다. vlookup은 찾을 값을 포함한 범위, 열번호 0 이렇게 됩니다. 인수가 총 4개죠. 자, 여기 발주처를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요. 먼저 이 부분에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로 해서 목록, 자, 발주처 부분을 데이터 유효성 검사로 지정을 해놓고요. 자, vlookup. 자, 찾을 값이죠. 찾을 값을 포함한 범위, 이 두 번째 정확하게 일치시켜라. 자, 그렇게 되면 자, 여기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로 움직이니까 음료수라고 값을 가져올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총 4가지 인수로 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찾기 참조함수 vlookup 참 많이 활용하니까요. 이 부분도 꼭 익히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countIf와 SUMIFS입니다. 물론 countIf와 SUMIFS가 있는데 이 countIF 하나로도 충분히 다 활용이 가능하고 SUMIFS로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익혀두는 게 훨씬 더 유용합니다. 자, 두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질 수가 있죠. 자, 먼저 인수를 확인하자면 countIF 같은 경우에는 조건 범위 1, 조건 1, 자, 조건 범위 2, 조건 2.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중 조건을 가질 수가 있고요. 자, SUMIFS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이 썸이 이제
더할 범위잖아요. 더하다는 거기 때문에 맨 앞에 계산 범위가 들어갑니다. 그 뒤에 조건 범위 1, 조건 1,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결국 더할 범위는 맨 앞에 올라가는 거죠. 자, 이 부분도 데이터 유효성 검사로 해서 기준을 잡겠습니다. 목록으로 해서 첫 번째 목록은 발주처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목록은 품목이 되겠습니다. 확인. 자, 두 가지 이제 경우의 수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발주처가 C이면서 복사용지. 자, count ifs. 자, count ifs 함수를 클릭해 주시고, 먼저 조건 범위죠. 자, 조건 범위 1은 발주처가 되겠고요. 조건 1은 발주처, 그리고 조건 범위 2가 품목이 되겠고요. 그리고 조건. 자, 발주처가 C이면서 복사용지는 하나입니다. 발주처가 C이면서 복사용지는 한번 볼까요? 발주처가 C이면서 복사용지 하나. 자, 이렇게 해서 count ifs 함수를 활용했고요. 그 다음은 sum ifs. 먼저 이제 더할 범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계산 범위가 먼저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자, 수량을 더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 범위, 조건, 두 번째 조건 범위, 조건. 자,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자, 발주처가 C이면서 복사용지. 아까 하나밖에 없었죠? 그래서 다른 걸로 바꿔볼까요? 발주처가 F면서 복사용지는 없고요. F면서 볼펜일 경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로 해서 값을 가져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브토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토탈 함수의 인수는 함수 번호 범위가 되겠죠? 자, 서브토탈. 자, 1번부터 11번, 101번부터 111번 11가지 총 기능이 있는데요. 일단 가장 흔한 썸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브토탈. 자, 함수 번호 이제 9번이 되겠고요. 범위를 지정을 하고 두 번째 인수로 엔터. 총 2800이라고 값이 나오죠. 자, 서브토탈 함수가 좋은 이유는 내가 원하는 부분을 필터링을 했을 경우에 그 필터링한 부분에 대한 값만 계산이 된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을 함수 번호 1번으로 바꾸게 되면 평균 값이 나오고요.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부분을 필터링을 하게 되면 그 해당되는 범위에 대한 필터링에 대한 평균 값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자, 함수 if, vlookup, count ifs, sum ifs, subtotal 이 5가지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subtotal 함수 같은 경우에 자, 이렇게 11가지 기능이나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4개의 함수와 이 함수 정도면 웬만한 내용들을 다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엑셀에는 총 478개, 뭐 제가 지금 정리한 게 한 478개 정도 되네요. 이렇게나 많은 함수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5가지 함수 정도만 명확하게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 직장생활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요. 꼭 이 5가지 함수를 꼭 익히셔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